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호동입니다. 이번 시간 정연파 교류 시작해 볼 텐데 제가 키워드를 역시 적어왔습니다. 직류와 교류부터 시작해서 파고율과 파격률까지 쭉 있는데 굉장히 많다, 그쵸? 키워드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는 게 키워드가 많은 반면에 각각의 내용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내용을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제가 잘 협력하면은 충분히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약속한 거 있었는데 항상 여러분 이 한 시간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키워드들을 백지에다가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따른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적어보는 거죠. 교재를 덮고. 그 내용을 반복하면 내용이 누적이 됩니다. 그 누적이 된 것을 토대로 다음 강의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우리가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고 조금 고질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대로 했을 때 정말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 힘들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류와 교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 적혀있는 키워드들만 내가 이런 의미구나 알면은 이번 강의 성공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직류와 교류를 볼게요. 직류와 교류가 있어요. 직류와 교류. 직류 교류 많이 들어봤는데 이 친구들은 항상 상반되는 내용으로 같이 다닌다, 그죠? 직류는 약간 단어 그대로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에요. 파형이 변화하지 않아요. 일직선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형으로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극성이 변하지 않고 일자로 쭉 가는구나. 이것을 직류라고 하는 것이고 교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류는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파형이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극성이 바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 차이 뭐예요? 직류는 극성 안 바뀌고 쭉 가고 교류는 극성이 계속해서 바뀌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류는 다이렉트 커런트라 그래서 DC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 그래서 AC, 교번하는 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 이 정도 보고 그럼 직류와 교류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직류는 전기를 저장하는 데 그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직류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직류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요즘 대두되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에 리튬이온 전지 형태로 에너지가 직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도 직류가 사용이 되죠. 교류는 뭐예요? 교류는 우리가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220V, 그거 모두 교류죠. 플러스 마이너스 60번 왔다 갔다. 언제? 1초 동안. 그래서 60Hz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교류고 송전솔로, 배전솔로 22.9kV, 난 154kV, 345kV 모두 교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근데 이제 궁금해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떤 게 궁금해요? 직류는 저렇게 일직선으로 가니까 알겠는데 교류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친숙한 전선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1강 때 봤던 거죠. 자, 이 전선이 있는데 제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발전소에서 당연히 만들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걸 보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자석하고 도체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상상해보는 겁니다. 이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석에서는 자기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갑니까? S에서 N으로 갑니까?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에서 S로 지금 자기장이 쭉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장 지나가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신다고요? 여러분, 다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지금 가는 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걸로 하고 자, 자기장 쭉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전선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장 지나가네? 이거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전선을 가지고 지나가는 자기장을 한번 아래에서 위로 끊었어요. 그러면 이 도체에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위로 끊었잖아요.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다시 쭉 끊어보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자기장이 끊기겠죠. 그러면 다시 이 전선에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물이 떨어지고 있는 곳에 칼로 물을 베듯이 자속이 흐르는 곳, 다시 자속이 뻗어나가는 곳에 도체를 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끊고 위에서 아래 끊으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방향을 잘 보세요. 만들어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래에서 위로 끊었고 한 번은 위에서 아래로 끊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아래에서 위로 끊을 때는 전류가 여러분 화면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면 위에서 아래로 끊을 때는 화면에서 이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방향으로 기전력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아래로 하지 않고 이제 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 이거 위아래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돌리자. 그러면 한번 돌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끊고 한 번은 또 아래에서 위로 끊죠. 발전기가 어때요? 막 돌아가죠. 이거 전선 놓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끊을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즉,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실질적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을 위에서 아래로 끊을 때는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아래에서 위로 끊을 때는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발전기가 계속 원형 운동을 하는 거죠. 회전 운동. 계속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파형이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고 이런 사인 파형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인 파형이 그냥 교류에서 만들어지나 보다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공부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엔 지루해질 수밖에 없고 응용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조금 피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드릴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이걸 배우는지, 왜 이것을 사용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어쨌든 이 원형 운동에서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끊을 때마다 달라져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발전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면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1초에 60바퀴 회전하면 60Hz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를 이 정도로 일단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나중에 나오는 사인파, 내용, 순식값, 시료값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용어. 어떤 용어입니까? 많은 용어들이 나와요. 자, 용어에 대해 살펴볼 건데 각도법과 호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도법.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도법. 여기다 바로 해보죠. 각도법은 원의 한 바퀴를 360도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호도법은 뭐냐면 호도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호도각은 원의 반지름을 다시 원의 둘레를 원의 반지름으로 나눈 것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원의 한 바퀴는 뭡니까? 한 바퀴. 원의 한 바퀴. 360도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2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위는 여기는 각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라디안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디안. 라디안. 자, 이제 좀 바꿔서 그럼 180도는 뭐예요? 180도. 180도. 360의 반이 180이니까 2파이의 반은 그냥 파이가 되는 거겠죠. 단위는 라디안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도는 뭐예요? 그러면 90도. 90도. 그러면 90도는 180도의 반이니까 파이의 반 하면 이것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자, 더 가볼까요? 90도의 반은 뭐예요? 45도. 자, 여기서 45도가 됐어요. 45도는 90도의 절반이에요. 그럼 2분의 파이의 절반은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4분의 파이가 성립이 되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30도는 그럼 뭐예요? 30도. 30도. 30도는 180의 6분의 1이죠. 그래서 파이의 6분의 1을 하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6분의 파이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가 360일 때 호도법 2파이 이 스위칭 전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360도가 2파이라면서요. 2파이 라디안. 그럼 이제 궁금해요. 1라디안은 몇 도일까? 자, 여기서 2파이를 양변에 나눠볼게요. 그러면 2파이 분의 360도는 2파이 분의 2파이니까 1라디안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보면 1라디안은 57.3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57.3이다. 이렇게까지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지워보고 교재에도 다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 다시 각도법과 호도법이 서로 스위칭된다는 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라디안이 57.3도라는 거 이것까지 가지고 가주시면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주기 보겠습니다. 주기. 자, 주기를 볼 텐데 여러분 주기는요 어떤 파형이 있어요. 파형이 한 사이클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파형이 있어요. 얘 지금 한 사이클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사이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이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쭉 계속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을 만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장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스타트 스타트가 있고 피니시 지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니시가 있고 출발해서 어떤 선수가 달려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을 한 사이클 돌았다고 하죠. 그 사이클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파형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파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한 주기는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상 왠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간축, 오메가 t라는 시간축이고 여기 어떤 전압값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전압의 최대값이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자,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점이 한 사이클이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 여기 이것이 바로 주기 t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점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니? 그게 t라고 해서 주기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파수는 무엇이냐? 주파수. 자, 주파수. 자, 주파수는 1초만 기억하시면 돼요. 1초 동안 몇 번의 주기가 완성됐어? 이걸 물어보는 게 주파수입니다. 다시 1초 동안 몇 번의 사이클이 일어났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죠. 만약에 이런 파형이다 할게요. 자, 이런 파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시간을 보니까 여기까지가 1초래요. 1초. 1초. 1초 동안 몇 번의 사이클이 반복됐나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 사이클 완성했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사이클 완성했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사이클 완성했죠. 몇 초 동안? 몇 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3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3Hz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라는 것은 1초만 기억해 주세요. 1초 동안 몇 번의 파형이 만들어졌는지가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어찌 보면 좀 역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를 우리는 T라고 쓰거든요. 단위는 세크, 초의 단위를 사용하고 주파수는 F라고 쓰고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정리해보면 주기 T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왜?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1초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이 뭐예요? 지금 이 구간이 T분의 1이잖아요. T잖아요. T. 이 구간 T. T는 F분의 1. 이거 지금 몇 헤르츠예요? 3헤르츠예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T는 F가 3이니까 3분의 1. 그러면 한 주기가 3분의 1초란 얘기예요. 즉, 이거 만드는데 3분의 1 걸린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초. 이것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분의 3초니까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기랑 주파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구나.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크게 지장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각속도 같이 볼게요.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각속도는 각 주파수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제가 왜 그러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원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달리기를 할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 운동장 한 바퀴를 돌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제가 돌겠죠. 자, 준비 시작 하면서 돕니다.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흘러가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너 잠깐 멈춰봐. 자, 제가 여기까지 멈췄습니다. 자, 시간도 멈췄겠죠. 자, 그때 제가 이동을 했으니까 원래는 이런 각도였다가 지금 각도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 벌어진 각도를 우리는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특정 짓진 않았으니까 시간을 t초라고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t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t초 동안 너 얼마만큼의 각도를 이동했니?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렇게 이동했죠. 자, t초 동안 얼마만큼의 세타, 즉 각도만큼 이동했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면 각속도 오메가는요. 각속도 오메가는 너 몇 초 동안 얼마만큼의 각도를 이동했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잘 생각해보면 원의 한 바퀴는 한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 대문자 t라 그래서 주기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기 t 분의 세타입니다. 이 세타는 360도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로 따졌을 때 원의 둘레는 공식 중에 2파이 r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럼 2파이 r을 써봅시다. 2파이 r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r 값을 단위 반지름이라 그래서 그냥 1이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r이 아니라 그냥 2파이가 되는 거죠. 이제 2파이가 됩니다. 2파이.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우리 이거 t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죠? t분의 1이죠. 지금 형태가 t분의 1 형태죠. 이거 역수치하면 얘 t분의 1 되고 f2분의 1이 다시 뒤집어지니까 즉 역수관계니까 이 t분의 1이 f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의 f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인데 그건 교재 한번 쭉 보시면서 봐주셔도 되고 어쨌든 각 속도는 각 주파수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메가가 2파이 f 즉 주파수라는 값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오메가가 2파이 f다라는 게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자꾸 원형을 그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원형을 그리냐면 우리 발전기 원형 회전하는 거잖아요. 원형 회전하면서 이런 사인 파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회전은 원형으로 하지만 그것에서 나오는 파형 자체, 이 파형은 뭐예요? 결국엔 이게 원형 회전하면서 그 전선이 만들어내는 기전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속을 끊어내는 각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데 뭐 이 내용은 기기나 자기학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니까 그때 가셔도 되고 지금은 이 정도 배경 지식만 알고 계셔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을 알고 그 기기나 자기학 가서 접근하는 거랑 그냥 접근하는 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알고 계신 것 자체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우리 삼각함수 들어가 볼게요. 삼각함수 벌써부터 이름부터 어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삼각함수에서 빼먹을 거는 크게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삼각함수 일단 왜 배워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삼각함수를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전력을 분석하거나 임피던스를 분석할 때 유효분과 무효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삼각함수를 모르는 상태로 접근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률을 계산하는 거, 코사인 세타 값이 역률이거든요. 그 역률을 계산할 때도 이 삼각함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살펴봐 주시고 정말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가지고 갈 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이런 직각 삼각형.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러분 이 표시가 직각 표시입니다. 직각이라고 하는 건 90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세타 값으로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변을 A, 높이를 B, 대각선을 C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갈 내용은 몇 개 안 돼요. 밑변, 높이, 빗변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볼게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래서 C분의 B로 가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예요. 그래서 C분의 A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게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예요. 그래서 A분의 B.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역시 코사인 세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사인 세타는 나중에 역률로서 표현이 되거든요.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성분분의 실제 성분이에요. 실제로 이 대각선 길이가 이 삼각형의 전체 크기, 이 자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 밑변 있죠? 이것이 실질적인 성분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높이 있죠? 높이는 실질적이라는 느낌보다는 무효분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리고 이거 암기하기도 쉬운 게 코사인이 C로 시작하잖아요. 이거 그려보면 어때요? 약간 C 느낌 나죠? C. 다시 이렇게 C 느낌.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다. 이렇게 코사인만 일단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좀 수월하게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파생되는 게 뭐냐면 역함수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아크사인, 자 역함수 아크사인 C분의 B는 세타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나 이 세타 값이 궁금해요. 근데 내가 너한테 C 값과 B 값을 알려줄게. 이 세타 값 구해줄 수 있어? 이 각도? 그럼 우리는 C 값과 B 값만 알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크 사인을 통해서.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죠. 아크 코사인이죠. 아크 코사인 뭐 C분의 A는 뭐 세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탄젠트인데 아크 탄젠트에서 A분의 B 이거 하면은 세타.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 바로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내가 A랑 B 값 알려줄게. 다른 거 안 알려줄 거야. 이 세타 값 구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 공식을 활용하면 돼요. 주로 이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 가급적 이 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런 것도 있어요. 삼각함수 특수 공식이라 그래서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암기 꼭 해주세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반드시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뭐 역률 계산이라든지 콘덴서 계산할 때 반드시 활용되니까. 그리고 전기 기기에서 변압기의 전압 강화 구할 때, 전압 강화율 구할 때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쭉 뭐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개념 확인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개념 확인 보기 전에 칠판을 한번 지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바로 개념 확인 문제 띄워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아래 설명을 읽고 틀린 내용을 알맞게 고치시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압, 전류의 크기가 변화하는 파를 뭐라고 합니까? 교리라고 하는데 이거 크기가 아니라 극성이죠, 극성. 제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뀌면 그건 교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극성입니다. 가정이나 산업용 전원으로 주로 여현파 아니죠. 정현파입니다. 여현파는 코사인파라고 할 수 있고 정현파는 사인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현파는 코사인파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현파가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사인파가 올바른 표현이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아닙니다. 정현파가 되어야 된다. 다음 문제. 아래 빈칸에 알맞게 채우세요. 자, 우리 각도법을 호도법으로 변환하는 거네요. 자, 0도는 호도법으로 0이에요. 30도는 6분의 파이였나요? 45는 4분의 파이였다. 그리고 57.3은 그냥 1라디안이었잖아요.
그다음에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90도는 뭐예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여기는 180 파이. 그다음에 360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때 파이는 180도로 환산이 되는구나로 기준 잡으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중에 파이가 3.14야 아니면 180도야? 두 개 다 맞는 말이죠. 파이라는 값 자체, 이 라디안에서 나타내는 파이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3.14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그냥 파이로 쓰는 거잖아요. 라디안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가는 거고 각도로 나타냈을 때는 180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헷갈려요. 파이가 각도로 변환하면 3.14도야? 아니면 3.14 라디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이는 3.14 라디안입니다. 3.14를 그냥 파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 대신 다 3.14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대신에 그때의 단위는 라디안으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각도로 바꾸고 싶으면 파이 대신에 180을 넣어야 위쪽 칸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 잘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아래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야기 나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A, B, C, 여기 90도, 여기 세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각도들이 뭐냐면 이 세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타. 그러면 사인에다가 0도 넣었을 때, 사인에다가 뭐 45도 넣었을 때, 코사인에다가 60도 넣었을 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사인 치고 내가 30도가 궁금하면 이 세타 값에 사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산기로 하면 돼요. 하지만 계산기로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풀이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인 0도는 0이에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사인 90도는 1이에요. 코사인 0은 1이에요. 코사인 90도는 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를 다 써주세요. 2 분해 1, 2, 3 2,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루트 어때요? 여기까지 좀 괜찮으시죠? 암기를 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0은 0이고 탄젠트 90도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0도는 3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45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주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의 이 범위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계산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빠르게 하려면 적어도 요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나머지는 좀 귀찮다 하시면 계산기로 직접 입력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삼각형 그랬잖아요. 여기 세타잖아요. 90도잖아요. A, B, C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이 궁금하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잖아요. 코사인 30도가 궁금하다. 그럼 요 세타 값에 30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30도를.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즉 C분의 A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순식값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직류와 교류했죠. 그 다음에 각도법과 호도법 했죠. 그 다음에 주기했고 삼각함수까지 완료한 겁니다.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가면 돼요. 삼각함수했고 이제 순식값과 위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식값과 위상. 여러분 순식값은요. 뭔가 느낌이 어때요? 이름 그대로 임의의 순간에서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3살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10살, 뭐 15살, 뭐 20살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나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라는 사람이 성장을 해오면서 나이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를 먹었어요. 참 나이 먹기 싫은데 나이를 먹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3살 때 키가 예를 들어 3살 때 키가 가늠이 안 되는데 뭐 70cm? 70cm라고 해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70cm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10살 때는 120cm라고 해볼게요. 15살 때는 뭐 150이라고 해볼게요. 20살 때는 뭐 170이라고 해볼까요? 17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냥 시간만 주어졌을 뿐인데 그때의 나의 어떤 키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순식값입니다. 순식값. 그래서 이 비율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파형의 비율을 할 거거든요. 자, 파형에 한번 직접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고 오메가 t라 그래서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v 값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파형이 하나 지나갑니다. 자, 사인 파형이죠. 사인 파형. 여기서 여기를 최대값 Vm. 그러니까 V축의 최대값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 최대값이. 그러면 아래쪽의 최대값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Vm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시간축이라 그랬죠. 시간은 파형에서 이쪽 0 지점으로부터 0으로부터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시간을 딱 지정해주면 그곳에서의 크기가 결정되죠. 자, 만약에 시간이 쭉 흐르다가 나 이 시점에서의 크기가 궁금하다. 그럼 시간을 여기서 딱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내리면 이 값은 전압이 이 값을 띄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순식값이에요. 그러면 이 순식값에 제가 식을 한번 적어보면 V의 T는 Vm 곱하기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값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전압으로 표현하면 이런데 전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 IT는 그냥 I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I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M은 맥스라 그래서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형이 전압의 파형이 될 수도 있고 전류의 파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순식값의 식을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식값의 기본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전압을 그냥 가지고 와서 전류로 해도 돼요. 전류로 해도 돼요. 근데 전압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순식값의 형태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식값 V로 해볼게요. 전압 V는 V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전류로 예시를 들어도 되지만 똑같으니까 전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분석을 해보죠. 여러분 얘 뭐라고요? 이 친구 최대값.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에요. 여기 최대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예요? 파형이죠. 파형. 파형이 사인 파형이구나. 그 다음에 이 친구 뭐예요? 이 친구. 이거 아까 했던 건데. 각주파수죠. 혹은 각속도. 각속도는 각주파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친구. 이 친구 시간. 이 친구 뭐예요? 이 친구 위상이 되는 겁니다. 이 수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여기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파형이라는 건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앞서 있어서 출발할 수도 있고 기준점을 기준으로 뒤쳐져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앞서서 출발을 하면 플러스를 붙이는 거고 뒤쳐져서 출발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한 곳에 쓰려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순식값은 이미 순간에 정해지는 값이구나.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식은 뭐예요? 결국엔 이 파형의 순식값이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형을 순식값 형태로 식을 작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 나 지금 백지 상태다 하고 그냥 머릿속에 이 내용을 그려주세요. 그냥 이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하셔도 됩니다. 순식값은
이런 식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런 식 보이면 그냥 순식값이구나. 각각의 위치에 따른 이름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순식값을 조금만 분해해 볼게요. 근데 분해한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보죠. 자, 이거를 좀 분해해 볼게요. v. 순식값 v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루트 2의 v의 사인에 루트 2의 v의 사인에 2 파이 f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자, 지금 vm이 뭐가 됐어요? 루트 2 곱하기 v가 됐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뭐예요? 그대로 파형으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속도가 풀어졌죠. 우리 아까 각속도 2파이 f로 풀었다고요. 그래서 2파이 f로 이 오메가 값이 풀렸어요. 그래서 2파이 f가 이 오메가처럼 풀린 겁니다. 이게 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간 되는 것이고, 위상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을 조금 풀어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 v는 실효값이라는 겁니다.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실효값은 실질적인 어떤 값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220V 그거 다 실효값이에요. 배전선로의 22.9kV 실효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 실효값 표기를 합니다. 최대값으로 표현을 보통은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보면 아,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최대값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이 친구가 실효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형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최대값이에요. 근데 그 최대값을 분리시켜보니까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이 되더라. 그러니까 실효값이 나 최대값 되고 싶어 하면은 루트 2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실효값이 최대값 되면 루트 2 곱하는 거죠. 나는 실효값이 되고 싶은데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 그 다음에 여기 파이 3.14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루트 2 고정값이죠. 이 v 실효값도 고정값입니다. 결국엔 정해진 값이에요. 실질적인 수니까. 그 다음에 사인 파형도 정해졌죠. 숫자 2 정해진 거죠. 파이도 3.14로 정해졌죠. f 주파수 보통 60Hz 쓰죠. 정해졌죠. 위상도 출발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졌죠. 그러면 안 정해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t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 t 값만 딱 결정이 되면 이 파형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알게 되고, 만약 이 위치에 t값이 설정되면 아래로 쭉 뻗어서 이 값이 어떤 그 순식값의 크기로 결정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10살 때 키가 뭐 120, 15살 때가 뭐 150 이렇게 정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순식값을 이해해주면 되고, 아 저는 근데 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두 가지의 각각 위치에 따른 이름들, 그리고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순식값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 보죠. 이제 위상으로 잠깐 볼게요. 위상. 자, 위상입니다. 위상은요, 거리 차이, 위치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좀 위에다가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전압이라고 해볼게요. V. 그 다음에 오메가 t라는 시간축. 자, 여기서 제가 기준되는 파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준되는 파형. 기준 파형이에요. 이것을 저는 VA라고 놔볼게요. 순식값 형태예요. 그러니까 VA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쭉 식이 써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값을 한 이 정도만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VB. 그 다음에 이 친구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얘를 VC. 자, 그럼 VA에 대한 순식값을 작성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VA는 최대값을 VM이라고 놨을 때 VM 곱하기 파형이 사인 파형이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0입니까? 왜?
기준이니까요. 0으로 가는 거예요. 0일 때는 그냥 안 써도 돼요. 여기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끝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B를 한번 가볼게요. VB. 그럼 VM에다가 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 T인데 VB는 이 VA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있어요? 뒤쳐져 있어요? 이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쳐져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시간은 제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A가 나타나고 B는 잠시 후에 나타났다. 아, 그러면 이 위치가 세타만큼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도 세타만큼이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뒤쳐져 있는 거예요? 아, A가 나타나고 세타만큼 있다가 B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VC 볼게요. VC는 VM에다가 사인 오메가 T에다가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왜? C는 A가 있기 전에 이미 나타났죠. 세타만큼 이미.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 표시를 이런 느낌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찬 이거예요. 세 친구가 달리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있고 A라는 친구가 좀 앞에 있고 B라는 친구가 좀 뒤에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저를 기준으로 A는 앞서 있고 B는 뒤쳐져 있다. 이걸 표현하는 게 위상입니다. 위상차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최대값은 모두 같다는 것은 여기 최대값 모두 똑같죠. 여기도 최대값 모두 똑같죠. 물론 그림이 조금 엇나가긴 했는데 똑같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똑같아서 다 VM으로 가는 거고 위상만 다르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위상은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은요, 이런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영역이잖아요.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 학창시절 때 떠올려 보면 5과목 시험 보면 5과목에 대한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눴어요? 내가 몇 과목 시험 봤지? 5과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치가 쫙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이 평균값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한 파형이 그려지면 이것의 평균치가 뭘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적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적분은 이 면적을 다 더하는 거죠. 이 면적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적분하면 플러스 값 나올 거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값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르다 보니 상쇄가 되는 거예요. 상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이 친구의 반주기, 이 파형의 반주기만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을 평균 내면은 그 파형의 평균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VAV는 여기 에버리지의 약자예요. 에버리지 약자. VAV는 적분을 할 거예요. 원래 0부터 T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0부터 T까지 이거 파형을 V라고 그냥 해볼게요. V의 T 그냥 V라고 써도 되고 V의 T라고 써도 돼요. V의 T에 DT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0부터 T까지 VT를 모두 더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 더했어요. 그럼 뭘로 나눠야 돼요? 전체로 나눠야 되죠. 그 전체가 뭐예요? 한 주기 T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T분의 1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이거 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T로 나누는 거예요. 2분의 T 분의 1 왜냐면 T를 2분의 T로 나누는 거죠. 왜? 이 전체가 T였으니까 이거 반으로 나누면 여기는 2분의 T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T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T까지 V의 T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오는 게 이 중간 지점이 파이거든요. 이게 원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반 바퀴 왔을 땐 180도죠. 180도는 파이죠. 그래서 이거를 파이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이제 이건 세타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의 뭐 사인 세타의 D 세타 이렇게도 뭐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고 결과식을 나타내게 되면 결과식 이걸 이제 유도 과정을 지금은 안 하지만 심화반에서는 여러분 유도 과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도를 건너뛰고 정답만 공개하면 즉 결과만 공개를 하면 V 평균값은 파이분의 2의 VM이 나옵니다. 즉 최대값에 파이분의 2를 곱하면 평균값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수치로 표현을 하면 0.637 곱하기 VM이 되는 겁니다. 뭐가? VAV가.
이렇게. 그래서 결과식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갑자기 왜 적분이에요? 저 지금 적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지금 적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뭐예요? 이 내용이 나오더라. 이 내용이 나오더라.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홍색 내용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문제에서 이 식의 형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유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객관식으로 평균값을 나타내는 형태로 틀린 것은, 뭐 옳은 것은 이걸 나타낸다고요.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형태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 이거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유도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형태구나를 암기를 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도는 나중에 심화반에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것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자격증 범위 안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적분 이 내용 못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실효값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실효값의 정의는 어떤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저항에 직류와 교류를 같이 가해요. 그러면 직류를 가했을 때와 교류를 가했을 때 에너지가 같아지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에너지를 직류로 환산한 값을 실효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실효값은 그냥 실질적인 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로 결과만 적어볼게요. 실효값 I, R, M, S, 이게 루트 민 스퀘어라 그래서 실효값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루트 민 스퀘어냐? 실효값의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요. 식으로 정의를 하면, 자, 루트 했죠? 그 다음에 민이라고 하는 건 평균치죠. 그래서 t 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뭐 전류로 해도 되고 전압으로 해도 되는데 전 전류로 시작을 했으니까 전류로 해볼게요. i의 t에 dt. 자, 민 했죠? 이게 평균치죠? 그 다음에 스퀘어가 제곱이거든요. 여기에 제곱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 i에다가. 이게 실효값이에요. 자, 이거를 유도를 해서 이끌어내면 결과식이 나오는데, I, R, M, S 혹은 그냥 I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I로. 이게 실효값이에요. 이거는 루트 2분의 1과 같다. 뭐에? VM을 곱한 거예요. IM이죠, 여기선. 자, 루트 2분의 1 곱하기 IM. 즉, 최대값에 루트 2분의 1을 곱한 게 실효값이 되더라. 그러면 실효값은 곧 0.707 곱하기 IM. 최대값에 0.707을 곱하면 실효값 I가 도출되더라. 그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 결국엔 이 내용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이나 이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루트 2분의 1을 0.707로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각 파형들의 실효값과 평균값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문제를,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한 번에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풀면서 파형의 실효값과 평균값 그리고 파고율, 파형률 한 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죠.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다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린 것만 알아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최대값이 10A, 주파수가 10Hz, T는 0인 순식값이 5인 교류 전류식을 구하래요. 일단 순식값 식을 정의해 봅시다. 이게 전류니까 순식값 I의 T는 분명히 순식값 형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플러스 세타,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도 되고요. 자, 이 상태예요. 근데 최대값이 10이래요. 자, 최대값이 IM이죠. 자, 10 사인 A. 오메가 T인데 오메가 뭐예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근데 F가 10이래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10이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파이 F인데 여기 2파이 F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F가 10이라면서요. 그러면 20으로 쓸 수 있죠. 20 파이 T 플러스 위상 아직 몰라요? 세타. 자, 이 상태예요. 근데 조건에서 T가 0일 때래요. T가 0일 때 5A가 나온대요. 그럼 T에다가 0을 넣어보면 이 값은 일단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0 곱하기 20파이는 0이죠. 그러면 10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5가 나왔더라.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예요? 2분의 1이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세타 값이 30도란 얘기죠. 30도. 왜? 우리 아까 표 외웠던 걸로 해도 되고 그냥 계산기로 아크 사인 하면 되거든요. 이거 2분의 1 하면 이거 세타 값 30도 나와요. 아, 세타 값이 그럼 30도라는 걸 알아냈다. 자, 세타는 30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 그러면 i의 t는 자, i의 t는 10에다가 사인에다가 오메가 t에다가 자, 2파이 f인데 f가 주어졌으니까 20파이에다가 20파이 t에다가 각도가 6분의 파이라는 거를 알았다. 자, 근데 문제 고르려고 보니까 큰일 났다. 없어요. 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으신 것만으로 해도 많이 오신 건데 저 내용은 조금 응용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내용도 풀 수가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도 할 수가 있겠죠.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인파형이 이거잖아요. 코사인파형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코사인을 시작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즉 사인보다 코사인은 앞서 있어요. 그럼 얘를 코사인으로 좀 바꿔보면 10 코사인 똑같이 써요. 그 다음에 20 파이 t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90도만큼 차이 나거든요. 즉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요. 자, 그럼 뭐가 코사인이 앞선다 그랬으니까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0도를. 그래야 사인이 마이너스 90도가 돼야 다시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90도를 해야 사인처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6분의 파이 원래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해야 이게 사인처럼 표현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을 사인처럼. 자, 그러면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거 통분시키면 6분의 3파이 돼서 마이너스 6분의 2파이가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발하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어디예요? 이쪽 지점이죠. 이쪽. 0을 기준으로 뒤쪽이니까. 자, 죄송합니다. 이쪽이죠.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은 뭐예요? 이 지점에서의 크기는 계산을 해보면 지금 파형이 조금 제가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지점이 60도 각도다. 그럼 이 지점이 거의 한 2분의 1 나오거든요. 그리고 2분의 1이 나왔다는 건 이쪽 지점에서도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곳이나 각도는 똑같다고요. 즉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60도, 즉 3분의 파이만 되면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10 코사인 20 파이 t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처음 전기를 접한 상황이라면 지금 요 아래 내용 있죠? 이 아래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어렵게. 이 식까지만 만들 줄 아셔도 웬만한 문제, 90% 이상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너무 이 문제에서 막 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수록을 해놓은 거지 이거를 지금 이해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봐주시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파형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 정연파가 쭉 여기다 써볼게요. 정연파의 파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정연파 파형.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또 뭐예요? 전파 정연파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연파나 전파 정연파나 똑같은 거예요. 전파 정연파라는 건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을 위쪽으로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전파 정연, 그다음 얘가 일반 정연파. 그럼 반파 정연파는 뭐예요? 반파 정연파는 이렇게 하고 이 밑에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밑에 부분 없애고 이렇게 되고 이게 반파 정연파. 그 다음에 구형파는 뭐냐면
구형파는 이렇게 된 걸 구형파라고 하고, 반파 구형파는 뭡니까? 그럼 판 없앤 거죠. 이렇게 밑에 거 없애고, 이렇게 하고 밑에 거 없애고, 이런 식으로 반파 구형파. 그 다음에 삼각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자, 삼각파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삼각형처럼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파형을 제가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각 파형에 대한 시료 평균 파고 파형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가장 쉬운 거, 구형파는 그냥 VM이에요. 전압 관점에서 해볼게요. 자, VM이에요. 이거 1이에요, 1이에요. 지금부터 적는 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했던 거예요. 자, 정연파나 전파 정연파나 우리 시료값 아까 했던 거 뭐였어요? 루트 2분의 1 곱하기 VM이었죠. 자, 평균값 파이분의 2의 VM이었죠. 자, 작성해 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루트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 VM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M에서 아래로 넘어올 때 2분의 1 VM.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다시 이쪽에서 이리로 넘어올 때 루트 2분의 1을 하는 겁니다. 루트 2분의 1. 그러면 루트 2분의 1 VM. 여기는 삼각파잖아요. 그래서 그냥 루트 3으로 가는 거예요. 루트 3 VM. 자, 여기까지 쭉 쓰고, 그 다음에 평균값은 여기로 올 때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파이분의 1 VM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2분의 1 VM, 2분의 1 VM. 여기 넘어올 때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자, 그 다음 파고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 파형률은 뭐냐면, 파고율은 파형이 얼마나 뾰족하니에 대한 정도예요. 파형률은 파형이 얼마나 완만하냐, 평평하냐, 이 정도. 그럼 파고율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파고율은 시료값, 그 다음에 파형률, 파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파고율은 고대효라 그래서 파고율은 시료분의 최대, 파형률은 형효균이라 그래서 평균분의 실효, 이렇게. 그래서 고대효, 형효균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파고율은 말 그대로 뭐예요? 시료분의 최대라면서요. 최대는 VM이다, 그죠? 시료는 뭐예요? 지금 우리 여기 하고 있으니까 시료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2분의 VM. 여기 밑에 1에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번분수하면 VM분의 루트 2VM 해서 약분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2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겠죠. 2분의 1분의 VM. 루트 2가 나오고, 여기 똑같이 해보면 루트 2,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파형률은 평균분의 시료예요. 즉 파이분의 2VM 분의 루트 2분의 VM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해볼까요? 여기서 평균값이 파이분의 2VM, 그 다음에 시료값 써야 되죠. 시료값이 루트 2분의 VM, 루트 2분의 VM. 이거 계산하면 2 루트 2 VM 분의 VM 파이. 그러면 약분 남는 거 2 루트 2 파이, 2 루트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1.11 나와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1.57 나오고, 여기는 1.414, 여기는 1.155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좀 더 쉽게 보면 그냥 파고율은 시료값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뒤집으면 루트 2, 뒤집으면 2, 뒤집으면 루트 2, 뒤집으면 루트 3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파형률은 형효균 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는 거고, 각각 넘어갈 때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여기는 루트 2분의 1을 곱하고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보면 이걸 어떻게 암기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칙성을 찾고 나의 노트에다가 몇 번 적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안 돼요. 한 3-4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암기를 했을 때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이나 출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잘 나오니까 꼭 한번 표 정리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째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셨고 익숙하지 않았던 적분, 암기할 내용들이 많아서 더 힘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까지만 조금 좀 힘에 붙이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 3장을 뛰어넘는 순간 좀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다 파생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같이 으쌰으쌰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